자, 5명의 관광객이 한 호텔에서 2개의 방 701호와 702호에 나누어 투숙하려고 한대. 자, 각 방에 지금 보면 각 방에 적어도 꼭 한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의 수야. 단 각 방의 최대 수용 인원은 5명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바로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될 거고, 그럼 먼저 총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쉬워져.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관광객 5명이 A, B, C, D이라는 5명이 있고 지금 방은 701호와 702호 2개의 방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A라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701호 아니면 702호 2가지가 있을 거고, 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또 701호와 702호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각각의 A, B, C, D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2가지씩이니까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지. 즉 2의 5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순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중복 순열은 바로 n 파이 r 아니야, 맞지? 근데 우리가 개념 설명을 할 때도 이 n과 r이 헷갈린다라고 했었잖아. 즉 얘가 2 파이 5가 되는 건지 5 파이 2가 되는 건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와 같이 대응 관계를 이용하면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n 파이 r에서 이 n이라는 수는 중복이 허용되는 대상이 된다 그랬지, 맞지? 중복이 허용되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복이 허용되는 거는 바로 방이잖아, 방. 그래서 결국은 2 파이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의 5제곱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각 방에 적어도 한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A, B, C, D가 모두 다 701호에 들어가게 되면 702호에는 B지? 그러면 안 되잖아. 또는 A, B, C, D 투숙객 5명이 모두 요번에는 702호에 다 들어가는 경우야. 그럼 이렇게 되면 701호가 또 비어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총 경우의 수 32가지에서 안 되는 경우 2가지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30가지의 경우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또, 자, 보자. 또 1, 2, 3, 4의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의 정수를 만드는데 1과 2만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숫자를 만드는 경우니까 일단 순열 문제가 될 거고 1과 2만 중복을 허용되는 거니까 또 중복 순열 문제가 되는데 다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1하고 2라는 숫자만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숫자는 모두 몇 자리? 4자리 정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4자리 정수의 숫자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분류를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우리 3하고 4가 아니라 1과 2로만 이루어진 숫자, 1과 2로만 이루어진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과 2 그리고 3, 그러니까 3이 꼭 들어가는 이렇게 이루어진 숫자. 다음에 세 번째는 1과 2 그리고 4가 꼭 들어가는 경우와 네 번째는 1, 2 그리고 3, 4가 한 번씩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 이게 총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자. 우리가 4자리 숫자 중에서 1과 2로만 이루어진 숫자고 1과 2는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될까? 또 한번 보자. 얘는 4파이일까? 아니면 2파이 4일까?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중복이 허용되는 거는 바로 1이라는 숫자가 뭐 4번 다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2가 다 4번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1이 3번, 뭐 2가 1번 나오는 거니까 중복의 대상이 되는 거는 바로 1과 2라는 숫자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결국은 중복이 허용이 되는 게 1과 2니까 2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선택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2의 4제곱은 16이 나오겠지. 다음에 두 번째로 요번에는 자, 1, 2, 3인데 뭐 1과 2는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고 3은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3은 꼭 한 번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이 네 자리 숫자 중에서 3이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즉 3이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수가 되겠지. 그래서 3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어 볼게. 이렇게 보면 여기에 4가 들어갔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숫자에는 1과 1을 중복 사용해서 들어가는 순열 문제니까 당연히 1과 2가 중복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4 곱하기 8 그래서 32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는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반성을 잃지 않는 거잖아. 결국은 3대에 4가 들어간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도 32가지가 나오겠지.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요번에는 자, 여기에는 꼭 3하고 4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3과 4라는 숫자는 한 번씩만 들어가야 돼. 즉, 네 자리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이 3과 4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지.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가 바로 3과 4를 늘어놓는 경우고, 자,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34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 그러면 결국은 이 나머지 두 자리에 1과 2가 중복이 허용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 1, 1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2, 2가 들어가도 되고 또는 1, 2, 2, 1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는 1과 2니까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늘어놓는 경우야. 그래서 4p는 12가 나오고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48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에 의해서 모두 더해보면 맨 처음에 몇 가지라 그랬나? 16가지. 1번 경우에 16가지. 2번과 3번이 32가지씩이니까 64가 되고 맨 마지막에 48가지야. 그래서 요 두 개 계산을 하면 바로 80 더하기 48. 그래서 얼마? 128 이렇게 나오겠네. 자, 또 보자. 집합 A라는 집합이 1, 2, 3, 4일 때 지금 A에서 A로의 대응 중에서 A의 임의원소 A에 대해서 지금 바로 뭐라 그랬냐면 FA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그걸 만족시키는 함수 F에게 쓰를 구하라 라는 얘기야. 뭐 문제 뜻만 잘 이해하면 되겠지. 자, 지금 보면 우리가 A 대응 관계가 지금 1, 2, 3, 4에서 또 A에서 A로의 대응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뭘 말하는 거냐면 봐, FA가 만약에 1이라면 이 함수값은 얼마야?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보자.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아무 데나 갈 수 있지. 즉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모두 몇 가지야? 4가지가 나올 거고 4가지고 다음에 또 F2를 적어보자. 이번에 A가 2라고 한다면 F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로 가면 안 되잖아. 1로 가면 안 되지. 작아지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고 결국은 2가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2, 3, 4 중에 하나가 되니까 2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가 될 거고 다음에 또 F3을 보자. A가 3이 되면 이 함수값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또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야? 3 아니면 4로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3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에서도 3 또는 4 두 가지가 나오겠네. 다음에 A가 4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함수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는 당연히 어디로 밖에 갈 수 없어? 4로 밖에 갈 수가 없겠지. 4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야. 그래서 얘가 모두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 고의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네. 그래서 24가지가 나오겠지. 자, 두 집합 x가 1, 2, 3이고 y는 0,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자, 우리가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0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야. 그러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0이라는 얘기는 자, F1이 0 또는 또 F2가 0 또는 F3이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F1, F2, F1, F2, F3 중에 이 함수값 중에 세 개 함수값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 결국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여사건을 생각해서 총 경우의 수에서 총 함수의 개수에서 바로 뭐가 되면 돼? 0이 아닌 경우 F1, F2, F3이 모두 0이 아닌 경우를 빼면 되겠네. 모두 0이 아닌 경우를 빼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x라는 집합이 바로 뭐냐면 1, 2, 3이고 y라는 집합이 지금 뭐냐면 0, 1, 2, 3, 4야. 그러면 먼저 총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총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x에서 y로에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니까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우리가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0, 1, 2, 3, 4 5가지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5가지, 3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5가지야. 그래서 결국은 5의 세제곱인데 얘를 우리가 그냥 우리 중복 순열로 풀면 지금 중복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숫자잖아. 그러니까 5파이 3이 되겠지. 그래서 써보자.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수는 5파이 3이 돼서 5의 세제곱, 즉 총 함수의 개수는 125가지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야. F1, F2, F3이 이 F1, F2, F3 모든 함수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 0을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되겠지. 0으로 대응되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0을 제외한 즉 x가 1, 2, 3이고 y는 이제 0을 제외한 1, 2, 3, 4의 함수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해당하는 요거의 개수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는 바로 4개니까 4 파이 3이 될 거야. 그래서 4의 세제곱 64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총 경우의 수가 125에서 바로 64개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61개가 나오나? 61개가 나오겠네. 자, 7개의 숫자 11, 22, 333을 일렬로 나열할 때 맨 앞에는 1이 오고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겠지. 자, 그러면 조건대로 한번 써보자. 지금 7개의 숫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 있는데 자, 문제에서 맨 앞에는 꼭 뭐가 나와야 되는데 1이 와야 된대. 아, 그러면 1 2개 중에 하나, 얘는 고정자리야. 얘는 고정자리니까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지. 그 다음에 맨 뒤에는 3이 오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요 자리에는 3이 안 오려면 몇 가지가 있어? 3을 제외한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면 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맨 앞에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고 맨 뒤에도 뭐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경우야. 그럼 요 사이에는 이제 몇 개의 숫자가 있냐면 5개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5개의 숫자인데 그 5개의 숫자는 1, 2개를 제외한 지금 2, 2, 3, 3, 3이지.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5 팩토리알을 같은 거 2가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알, 3이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알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5 팩토리알을 3 팩토리알 나누면 여기에 분자에 5 곱하기 4만 남을 거고 2로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면 결국 얼마? 10가지가 나올 거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맨 앞자리는 여전히 1인데 맨 뒤에는 이번에 뭐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좀 5개의 숫자가 있어야 될 텐데 결국은 여기에 1하고 2는 이제 고정자리니까 제외하면 나머지 숫자가 지금 1, 2, 3, 3이 나와야 되겠지. 결국은 얘도 5 팩토리알이고 같은 게 지금 3이 3개가 있으니까 3 팩토리알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20까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은 10 플러스 20에서 얼마? 30까지가 나온다는 걸 또 알 수 있지.